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화랑대 세소고개. 자, 걸세출의 인물이라 그랬었죠. 걸사표와 세소고개. 원광입니다. 원광. 자, 그리고 여왕한테 이 커다란 건물 하나 지어놓으면은 주변 9개 국가 내지는 부족이 자장자장일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죠. 자장, 황룡사 구총목타. 선동님한테 권했던 거죠. 자, 그럼 일심사상, 무예가. 자, 아무 일 하나 좀 알려다오. 자, 원인은 유명하니까. 아미타신앙, 무예신앙, 일심사상, 화쟁사상, 무예가라고도 하고요. 자, 이렇게 무예가처럼 노래 부르고 할 때 필요한 게 있다 그랬었죠? 뭐죠? 악기 같은 거 부르면 좋다 그랬었잖아요. 대금으로 화음 너무 좋다. 대금, 화음, 대금, 화음. 자, 자, 이걸 화쟁론 할 때 화쟁 들어가니까 쉽고요. 뭐 화음 경소라는 게 있는데 그까지 알아두시면 되는데 하는 거면 이것만 알면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관음신앙을 강조했다. 화엄일승 법궤도, 부석살 창건했다. 부화교관 만들었다. 자, 유학 갔다 온 뒤에 부하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많은 제자 만든 사람. 의상이죠, 의상. 자, 부석사, 여기서 화엄 정개청했다. 교단을 조직했다. 관음신앙을 전파했다. 글은 화엄일승 법궤도라는 게 있다. 자, 풍수지리설은 도선입니다, 도선. 풍선이에요, 풍선. 도의라는 사람은 가지산문을 개창한 사람. 선종을 처음 개창한 사람이에요, 이 도의. 좀 도의적이야. 아니, 불교를 들어왔는데 지들끼리만 하면 이건 너무 백성들 다 도의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을 위한, 지방을 위한 불교를 만든 게 선종인데 도의적이잖아, 좀. 도의적이다. 이거는 도의는 선종 중에 가지산문, 최초의 선종을 만든 사람이고요. 도선이 풍술입니다. 선풍이에요, 선풍. 자, 이제 고려시대 승리 한번 볼게요. 자, 보현 시원가라는 거 조선한 게 이제 균여고요. 균여부터 통합도 시작했다 그랬었죠. 자, 천청, 국정사 천태종. 자, 요거는 의천마라고요, 의천. 자, 그래 봅시다. 이론의 열마, 교광겸수. 이 교광겸수가 이제 교선 통합까지 한다는 거죠. 교는 교종, 관은 선종입니다. 그래서 의천 단계에 이르면, 균열은 그냥 교종 통합 시도만 했었는데, 의천 단계에 이르면 교종 통합하고 교선 통합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완성한 사람이 진울이고요. 자, 문종의 아들이다. 왕자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됐다 그랬었죠. 신편 제 종장 총록이라는 게 교장 총목록이라는 거예요. 그 교장이라는 장서, 속장경을 편찬하는데, 거기에 들어갈 목록도를 적어 놓은 걸 교장 총록이라고 합니다. 자, 보조국사, 수선사결사, 정예걸사문, 정예성수, 돈우덤수. 자, 보조가 수송하고 정돈하는 거죠. 보조, 수송, 정돈. 자, 그래서 의천은 의천교관 청천병역 같은 소리를 했다. 그래, 보조국사 진으로 보조는 수송하고 정돈해야죠. 자, 돈우덤, 정예성수, 돈우덤수. 자, 수심결이라는 책을 쓰기도 하고요. 그 호가 모구자인데 모구자 수신결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진울이 교선 통합을 완성하니까요. 의천이 이제 과도기적 통합했다가 진울 완성하니까 진울 제자였었던 해심은 제가 유학체 출신인데 유교도 불교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것도 통합합시다. 유불일치설 주장에 따르는 거죠. 이게 나중에 성략을 받아들이는 과도기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진울이 결사운동할 때 같이 결사운동했던 사람이 있다 그랬었잖아요. 요새라는 사람. 요새는 좀 변했어. 자, 요새 가는 방법은 백천만법을 했다 그랬었죠. 백년사. 천태종 계통 승려다. 만덕사, 강진 만덕사에서 법화신앙을 강조했다. 요새 말하는 거죠. 자, 이 두 분은 역사책을 쓴 그 스님이에요. 해동 고성절은 각훈, 삼국유사는 일현이라는 스님입니다. 요 회색 글자는 3급 하시는 분들 안 봐도 괜찮아요. 회색 숫자는. 자, 만건당. 자, 만건당에서 지금 이제 충선왕이 북경, 지 고향 갖고 이제 그 학술기구 만들었단 말이에요. 왕퇴임하고 난 뒤에. 자, 그래서 만건당에서 중국인 학자들하고 성략을 제대로 교류합니다. 그래서 한국인 중에 성략을 제대로 이제 깨치기 시작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제 현명해지겠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하버드 대학 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같이 공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재현입니다. 이재현 단계에서 성략이 한번 이렇게 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 도입한 사람은 안양이고 그걸 조금 높인 게 이재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 높인 사람이 정두전, 정몽주 같은 사람들이고요. 그 뒤에 고려 말에 나타나는 이건 그 전 사람입니다. 이재현에서 이색으로 이어지고요. 이색의 제자들이 정도전, 정몽주가 되는 겁니다. 자, 조선 한번 볼까요? 자, 기대승과 사단칠정 논쟁했다. 사단칠정 논쟁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우리나라도 성략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야, 이 논쟁 재밌는데? 하면서 지식인들의 관심을 굉장히 크게 끌었던 겁니다. 성략에 대한 관심이 전국화되는 계기가 됐었던 게 사당칠전 논쟁입니다. 자, 이걸 계기로 이제 우리나라 성략 학자로 불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걸 전개한 사람은 이왕이었었죠, 이왕. 성악십도, 왕이 배우들 성략에 대한 그 학문을 10개의 그림으로 정리했다는 겁니다. 10개의 그림으로. 십도. 자, 소수서원. 백원동 서원이 있었는데요. 그 중종 때 주서봉이 서원을 처음 만든 게 백원동 서원인데 이거를 조정에 건의해갖고 국왕에 현파를 내려달라 합니다. 이 현파를 받은 서원을 사액, 줄사자, 간판액자 써갖고 사액서원을 합니다. 거기에 소수라는 글자를 내려줍니다, 왕이. 요거로 바뀐 거예요. 이게 최초의 사액서원입니다. 요거는 그냥 사립학교, 요거는 인가받은 사립학교가 되는 겁니다. 최초로 인가받은 학교.
자, 예한이요. 자, 이들이 유학을 퍼뜨리는 도구로 향약이라는 걸 사용했다 그랬었죠. 그 중에 이왕이 한 것은 예한. 경상도 예한 사람이니까. 자, 예 좀 주십시오 하는 사람이죠. 예. 예를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이는 현실을 강조한 사람인데, 현실도 강조한 사람인데, 이왕은 예만 강조했다. 예를 수용하는 방법이 수신이라 그랬죠. 수신만 강조했다. 도덕만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예 좀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자, 주자서 전료 성학십도 이게 이왕입니다. 그리고 예한 향약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의 책도 있죠. 자, 이의 책은 동식이 집격이라 합니다. 자, 동식이 집결하는 겁니다. 집결 하셔도 돼요, 집결. 자, 동어문답, 시무육주계, 그리고 기자실이라는 책을 쓰고요. 자, 그리고 성학집요라는 거 있습니다. 성학십도하고 다른 거예요. 성학십도인 성학집요. 그리고 경목요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애들 학습서까지 만듭니다. 애들 학습서. 동어문답, 경목요결, 성학집요. 자, 그리고 이는 지방관으로 여러 군데 다니는데 다닐 때마다 향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다른 향약을 했다는 게 특징이에요. 항상 이 사람은 현실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겁니다. 현실에 맞게 변용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이분은. 자, 이왕하고 좀 다른 점입니다. 해주향약, 파주향약, 서원향약 같은 걸 합니다. 자, 됐고요. 노론의 영수로 북벌주장했다. 송시열입니다. 노론 영수하면은. 자, 이거는 백호윤유라는 사람인데요. 사문난적이라는 걸 보시면 돼요. 아, 임진왜란 이후에 전후북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식인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종교를 다 강함으로써 종교국가를 만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전후에 피폐해진 상황에 대해서 이제 불편을 가지고 막 불편하다 막 반대하고 데모하고 시위하고 그러면은 너네들이 신앙심이 부족해서 그래 임마 하면서 오히려 그걸 더 압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인데 힘들었던 것을 고쳐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앙을 더 절대화시키는 사회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 이후에 임진왜란은 중국도 정권을 바꾸고요. 명청 교체되고 일본도 정권을 바꿉니다. 에도마크로 바뀐단 말이에요. 우리만 정권이 유지돼요. 그 유지한 정권의 그 사람들이 오히려 관념적인 세계를 더 강화시켜 나가면서 자기들의 정권을 더 강화시켜 나갔단 말이에요. 그걸 유지해 나갔다는 거지. 굉장히 안 좋았던 겁니다. 성략이 절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유일신앙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식인 일부가 이건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그걸 사이비로 몰아 죽였다는 거죠. 그때 사이비로 몰려 죽은 사람이 17세기 후반에 이게 성략이 절대화되고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죽은 사람 둘이 있다는 거지. 걔 누구죠? 죽으면서 휴세당 했다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휴세당. 사문난적 들어가면은 윤유 아니면 박세당을 말합니다. 경신왕국 때 죽은 사람이 윤유고요. 사변록 저은 사람이 그 박세당입니다. 그 성략자들이 보는 책이 그 소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소학과 주자가래가 있어요. 소학은 그냥 인문서 같은 거고요. 소학에 대체하는 개념이 대학인데 대학이라는 건 이제 전공자들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소학은 수신학문이고 대학은 치국학문이라고 해갖고 이제 급이 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전공자급으로 보는 게 사서라는 게 있어요. 논어, 멘자, 대학, 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논어, 멘자는 원래 있었던 거고요. 그 대학, 중용이라는 것은 주의라는 사람이 체계화시켜서 다시 정리한 책이에요. 이게 성략자들이 보는 경전 같은 책입니다. 어릴 때 소학 보고, 소학은 기본적으로 이제 입문하는 책으로 보고, 그 뒤에는 이 사서를 보는데, 그 사서를 자기가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겠다는 겁니다. 사서 사변록이랍니다. 사서 비판한 겁니다. 그랬다가 죽은 겁니다. 이번은 바로 죽지는 않고요. 유배 갔다 이제 후유증으로 죽습니다. 자, 그 색경을 편찬한 사람이 그 박세당인데요. 좀 센 사람이죠. 이게 최초의 실학적 논서라는 겁니다. 자, 이거 참고해 두시고요. 사문난적 몰렸다 2명. 휴세당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실학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학자는 중농과 중상이 때렸었죠. 자, 그 중에 중농은 토지 나눠주라는 말을 제1로 합니다. 그 중에 나눠주는데 산업공상 차등에 따라 분배하자 그러면 누구다? 유영원입니다. 반개수록에 있었죠, 그 내용이. 그래서 차등 반 균형이라고 합니다. 차등 반 균형. 일단 반자 하나 더 붙이면 라임 되죠. 차등 반 균형 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준전론, 이게 유형원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익은 중농 쪽은 상업이 발달하는 걸 별로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익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봤어요. 자, 일단 봅시다. 성곽이라고 해요. 이 사람이 쓴 책을. 이익이 쓴 책이 성우사설과 과구록이 있습니다. 자, 토지는 한전론 제시했습니다. 한전론의 핵심은 영업전이에요. 영구히 경작하는 토지는 절대 팔지 못하게 하자는 겁니다. 자, 나라망치는 6가지 존벌레 있다. 육점론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패전론 얘기했다 그랬었죠. 그래서 성곽에서 영업한 놈 좀 패요라고 하는 겁니다. 상업을 싫어하니까 성앞에서 영업한 놈 좀 패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이게 중농 쪽의 이익입니다. 그래서 중농은 둘이 있어요. 야, 농사 짓기 힘들지? 형이 할게, 형이 할게. 형이. 그 중에 이게 유형원. 이게 이익이다. 일단 중농 쪽 개념은 토지 얘기한다. 상업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데 이익이 특히 그랬었다. 자, 우선은 유수원 말합니다. 전문화하면은 우수해지죠. 전문하면 우수해진다. 유수원할 때 수, 우수할 때 우, 전문하면 우수해진다. 기억하면 됩니다. 자, 중상을 처음 제기한 사람인데요. 사람들이 상고 보고 비웃으니까 웃어?
이 새끼 웃어? 웃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처음 했으니까. 자, 그리고 홍대용이 처음으로 중국 그 여행 갔다 온 사람입니다. 실학파 중에서는. 그러니까 실학파 중에서 이제 처음으로 청나라의 변화된 상을 목도하고 돌아와서 이제 막 사람들한테 알려준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뒤따라서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런 사람들 무리를 북학파, 청나라 배우자는 무리라고 이제 얘기하게 된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여행 갈 때 담임한테 말을 안 하고 갔어요. 그래서 무지 혼납니다. 무지 혼농. 자, 담임주의. 담헌서라는 거. 담헌이 홍대용입니다. 임하경륜, 주회수용, 의삼분다. 그리고 담임주의연 하면은 연기라는 게 있어요. 연행기록. 연행기록은 이 뒤에 이제 박지원도 박제가도 남깁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입니다. 담임주의연. 자, 무지혼농, 무한우주선, 지구자전론. 지구가 돈다는 얘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혼천이라는 걸 만들었었어요. 스스로. 혼천이는 세종 때 국가에서도 만들었었는데 이건 개인이 만들었다는 거야, 개인이. 농수각이라고 해갖고 이제 그 천문대. 그 위에 올라가서 이제 혼천에 놓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이제 스스로 천문관측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담임주의연, 무지혼농. 자, 하시면 됩니다. 의삼문다, 지전설과 무한우주론. 지전설을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중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구가 둥근데 돌아봐요. 중심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바뀌는 거지. 혼천이 시작했다. 자, 그리고요, 박지원 때 한 방에 과열됩니다. 그래서 박지원 때 학파 형성돼요. 중상 학파라는 게, 연합학파랑 형성됩니다. 자, 이 책 이름이죠. 한민명전의, 방경각의전. 이건 소설, 젊었을 때 쓴 소설이고요. 관홍소초, 농서입니다. 이 관홍소초에 한민명전이가 부록으로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한전론이 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열하일기. 자, 그리고 소설 중에 대표적인 3대작이 양호호다. 박지원 때는 한 방에 과열돼도 양호호지. 양반전, 허생전, 호질 같은 게 있다. 열하일기. 자, 열하까지 다녀왔다. 연암, 양반전. 자, 됐습니다. 북학일 조선했다. 청해 문물 수용 강조했다. 소비 강조했다. 제가 청소할게요. 저 쓰레기들 제가 청소할게요. 박제갑니다. 서울 출신이라 조금 말을 과격하게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붙이면은 제가 차겠다 석유 뿌리고 청소할게요. 북석유. 북학이 조선했다. 서울 출신이라 규장과 검색관에 있었다라는 거죠. 서울 출신이다. 서울 출신 중에 유명한 사람이 3명 있어요. 누구래 그게? 박이유. 누구? 박이유. 너 성이 뭐야, 인마? 박이유. 요 3명이 있습니다. 박재가, 이덕무, 유독공. 이게 서울 사검사원이라고 사총사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서희수라는 사람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이 3명을 이렇게 해주세요. 너 누구라고? 박이유. 박재가, 이덕무, 유독공. 이 사람들이 규장과 검사관에 있던 서울들입니다. 자, 여전론. 정의연경이죠. 이거는 공산주의입니다. 그 개인의 소유를 반대했던 겁니다. 개인의 소유를 부정하고 공산주의에 했던 겁니다. 공동소유, 공동경자. 자, 거중기를 만들었다. 화성거슬을 이용했다. 정약용입니다. 10년 걸릴 거라 예상했었던 공사가 2년 10개월 만에 끝납니다. 엄청나게 빨리 했던 겁니다. 사진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경세유표, 목민심서, 마가회통. 마가회통은 이제 마마에 대한 거, 즉 홍역에 대한 글입니다. 홍역. 영국 레너의 그 우드법을 처음 소개한 게 그 정약용의 이 책입니다. 마가회통. 서양의 정도법 처음 소개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정여정. 자, 정조 때 남인들이 활동을 다시 했었습니다. 숙종 때 남인들이 몰락했다가 정조가 다시 키워갖고 남인들이 다시 세를 읽었었어요. 그 중에 제일 잘 나갔던 사람이 정시일가가 있었다는 거죠. 정시일가가. 그 중에 정약용이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이 노론이 보기에는 너무 꼴보기 싫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꼴보기 싫어갖고 언제 저걸 잡지 했는데 정조가 죽자마자 바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유박해 할 때 바로 유배 보냈다는 거지. 그래서 노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여정, 너 좀 죽어정 했다는 거죠. 자, 정약용은 여전론. 나중엔 정전제 얘기합니다. 정전제. 자, 그리고 주교, 거중기, 과학기술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종도법 소개했다. 정여정, 주거종. 자, 여경방목마라고 하면 됩니다. 책은 여경방목마. 여의당 전서가 정약용의 책 전집이고요. 경세유표, 아방강이었고. 이건 이제 그 지리지입니다. 목민심서, 마가회통 같은 것들을 편찬합니다. 자, 그리고 금석학의 대가는 김정희입니다. 김정희. 지능과 순수비를 밝혔다라는 거. 추사체, 세안도 같은 거 만들었다. 김정희가 고금의 추세였었어요. 참고로 할게요. 강화학파. 18세기에는 탈성리학 학파들이 많이 생깁니다. 성리학이 아닌 것들을 사람들이 다시 이제 막 배우는 게 그런 분위기가 생깁니다. 왜죠? 그때 막 영종도였었거든. 분위기가 됐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편의상 북나주치를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사색붕당이니까 노소 남북 사색이 있습니다. 이로 가려면 이게 서인, 이게 동인이었었죠. 자, 그 중에 성리학을 유일신앙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었냐면 집권당이었었어요. 조선 후기부터는 이 붕당의
이 붕당 정치하는 사람들은 학자로 보지 마세요. 원래 붕당의 뜻이 뭐냐면은 법붕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알던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당을 이뤘다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알던 사람이었었죠? 서원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친구들이었었다고. 학교 친구들이 서울로 진출하는데 여기서 알게 된 게 얘들이 팝을 이뤘다 해서 붕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붕당은 기본적으로 정당의 성격과 학파의 성격이 있어요. 원래 그 성격이 있습니다. 근데 조선 후기 때 나타난 붕당은 학파의 성격은 많이 소멸돼 가는 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당이냐 야당이냐로 구분하면 됩니다. 지 스승이 했던 말하고도 다른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서인당의 스승은 이인데요. 이인은 현실을 바라보랬단 말이에요. 현실을 바라보고 너무 그 정신세계만 강조하지 말라 했었단 말이에요. 현실과 정신을 고루 가는 균형을 갖추려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들이 지금 절대화시키고 있다니까. 자, 오히려 동인 쪽. 이 동인 쪽은 스승이 이왕이었었단 말이에요. 이왕은 정신만 가지고 갔었단 말이에요. 정신만.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현실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지. 왜? 중앙정계에서 밀리면서 지방으로 내려갔거든. 내려갔다 농촌의 현실을 목도하면서 이건 아니지 하면서 이제 현실적인 개혁을 이 사람들이 얘기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략을 절대화시키는 놈들은 요 놈들이었었어요. 원래는 서인이었었고 서인 중에서는 서인이 분화되어서 노론이 절대화시킵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 할까요? 아, 성략이 이 조선 사회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제 성략 이외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중에 소론이 대안 제시한 게 양명학입니다. 양명학에 빠진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소론. 자, 남인은 뭐게요? 남인 중에 젊은 학자 중심으로 서양 종교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서학이라는 게 16세기, 17세기 때 들어왔었는데 선조 때 들어왔었는데 이걸 종교로 받아들인 게 이때였었단 말이에요. 정조 때. 북위는요? 북위는 날아가지 뭐 없고. 자, 특이한 것은 노론 내부에서도 있잖아요. 노론 내부에서도 젊은 오렌지족을 중심으로 뭐가 생겼다? 북학파라는 게 생겼다는 거지. 탈성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략을 절대화하는 경향과 탈성략하는 경향이 공존하던 시기였었다. 그게 18세기가 특히 그랬다라는 겁니다. 18세기. 18세기는 하나가 다 도드라지게 이제 자기들의 어떤 색깔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북학파라는 게 생겼지. 양명학파 중에 강화학파라는 게 우리도 양명학이 하나 우리 학파가 생깁니다. 그걸 강화학파라는데 이게 18세기 생깁니다. 그리고 서학을 수용한 것도 18세기였단 말이에요. 18세기. 그래서 탈성략 경향도 하나의 집단을 구성한 게 18세기였다는 걸 기억해 두시라고요. 그러니까 18세기는 굉장히 도드라진 시기다. 가능성이 있었던 시기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중에 강화학파라는 게 양명학 말하는 겁니다. 양명학. 양명학 학파 만든 사람이 정제두인데요. 그 존만이라는 거 있었죠. 존원, 만물일체설 그런 거. 그리고 심지치, 심증리, 치양지, 지행합일 이런 것들이 양명학 관련되는 겁니다. 지와 행하다, 지행합일. 자, 여기까지 보고요. 자, 이제 유학자들의 사상과 책이 아닌 그 다른 기타 책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중에 지도가 잘 나오는데 지도는 두 명이 잘 나옵니다. 둘 다 축척 지도예요. 축척 지도는 이제 굉장히 객관화된 지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근대화된 지도라고 해요. 전근대 지도는 축척처럼 객관적이고 정확한 지도라기보다는요. 거기는 당시 사람들의 관념에 투영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했길래 이렇게 그랬을까? 일본을 전만하게 그려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일본이 우리보다 면적 크잖아. 전만하게 그렸다는 것은 관념 속에 일본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근대 지도는 약간 당시 사람들의 관념에 투영됐다면 근대 지도는 상당히 객관화되는데 객관화되는 그 시점이 축척한다는 겁니다. 축척. 자, 그중에 처음이 백리척이에요. 이게 영조 때 정상기라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동국지도. 동국은 K 그런 뜻이에요. K지도, 한국지도라는 뜻입니다. 자, 19세기 때 김정우가 나타나갖고 이제 지도를 집대성합니다. 자, 대동여지도. 눈금 밀리마다 심리를 합니다. 심리. 그래, 뭐 심리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백리척과 심리척을 구분 좀 해주세요. 의서도 있습니다. 의서 중에 제일 잘 나오는 게 동의보감. 자, 그리고 동의수세보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광해군 때, 허준이. 이거는 19세기 때, 1894년에 이재마라는 사람이 합니다. 사상지체를 만들었다는 거, 체계화시켰다는 거. 사례도 한번 볼까요? 야, 중국은 지들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서양은 서양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그건 다 마찬가지야. 자기 서 있는 관점이 중심이 되는 거야. 어디를 고정적인 중심으로 보지 마라, 얘들아, 이 꼴통들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성략자들이 생각을 이랬었어요. 가운데 중국이 있고 주변에 오랑캐가 있는 그냥 이런 평면적인 세계관이었었단 말이죠. 이 평면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절대론적 세계관, 고정적 세계관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려고 자꾸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신학자들이 이것 때문에 천문을 얘기한 거예요. 야, 지구는 둥글어 임마. 지구는 둥글어요. 구체입니다. 구체. 게다가 이 지구는 돈다라는 겁니다. 돌면은 게다가 중심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계속 바뀐단 말이지. 요거 비판하려고 하는 거야. 요거. 그래서 이걸 계기로 성략적인 세계관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다. 자, 열하일기. 의상문답 홍대영책이고 열하일기는 누구죠? 박지원 책입니다. 수레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물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류가 안 돼갖고 어디를 조금만 벗어나면 저기는 막 그 새우젓 같은 게 바닷가에서는 농작물 거름으로 뿌리는데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면 금값이 된다는 거죠.
자, 이걸 비판하면서 그래서 우리도 교역을 위해서는 수레 같은 게 필요하다. 배나 수레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이제 역사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씩 봅시다. 우리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 김부식의 삼국사기입니다. 그 앞에도 역사책이 있었는데 남아있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삼국시대 편찬한 책들도 있어요. 삼국시대는 전성기 때 전성기왕들이 자랑하려고 썼던 건데 하나도 안 남아있어요. 가끔 노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만주벌판을 다니다가 그 고구려 무덤을 찾아갔고 그 무덤 안에 고구려인들이 썼었던 역사책을 거기서 이제 발견하는 게 꿈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문화재나 우리나라 그 문물에 욕심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물을 훔쳐가거나 이제 구해간 게 되게 많았었는데 그 일본 사람들은 자기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공유를 잘 안 해요. 그냥 이렇게 되게 폐쇄적입니다. 그래서 걔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재를 우리한테 공유를 해줘갖고 지들이 연구하면 우리가 해주면 좋은데 그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묵혀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중 어딘가에 삼국시대 역사책이 얘들이 훔쳐갔더라도 훔쳐간 거라도 거기 남아있기를 하고 이렇게 바라기도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여러분들한테 좋을 일 하나도 없습니다. 암기할 거 엄청 늘어날 겁니다. 대신에 우리 역사 얘기하는 사람들은 환호성을 칠 거예요. 굉장히 가슴 벅차할 겁니다. 한편 그런 것도 있어요. 여태까지 평생토록 자기가 만들어 놓은 연구 업적이 있잖아요. 그 이론이 완전히 부정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현실 책을 보고 나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약간 두려움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나온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죠. 가끔 꿈을 꾼답니다. 그런 거를. 자, 봅시다. 현존의 가장 오래된 역사서다. 삼국사기입니다. 자, 고려시대 유일한 기존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일한 기존체. 고려시대 책은 딱 5권 남아있는데요. 여기에 이재현의 사략까지 하면, 이재현의 사략은 완성된 책이 아니라 일부분만 남아있습니다. 그거까지 하면 6개인데, 그거 빼고 하면 5개 중에는 유일한 기존체예요, 이게. 그리고 2개는 시로 썼어요. 동명원편하고 제왕원기는 시로 쓴 겁니다. 삼국유사는 기사본말체라고 해요. 편년체는 없습니다, 여기는. 기존체 하나, 기사본말체 하나 있습니다. 이걸 그냥 열전, 위인전이고, 어떤 체제를 갖는 게 아니라, 편찬체제는 크게 기전체, 편년체, 기사본말체, 강목체가 있다라고 하는데 강목체는 고려 말에 들어가는데요. 고려 말에 썼던 책 중에 강목체가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건 됐고 강목체는 조선 용어입니다. 강목체는. 그리고 편년체도 없어요. 고려에서는. 조선에만 있습니다. 자, 봅시다. 고구려 건국시주 일대기를 시로 썼다. 동명왕편이에요. 건국시주가 동명왕이잖아요. 자, 고구려 개성의식 시로 썼대. 동명왕편입니다. 시라는 단어 놓고 못 찾으면 바보입니다. 그거는. 너무 쉬운 거예요. 동명왕편에 실려있는 게 이규보의 문집이 있어요. 동국 이상국집이라는 문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실려 있습니다. 자, 고성들의 전기는 열전, 해동 고성전입니다. 원래 8세기 김대문에 고성전이 있었는데 왜 그 뒤에 고성들의 이야기는 없냐? 왕이 한번 각훈한테 써보라고 해갖고 쓴 게 해동 고성전입니다. 400년 이제 뒤에 업데이트 한번 한 겁니다. 고수선 이야기를 서술했다는 원관석기입니다. 원관석기 책이 2가지가 그 고수선 이야기를 서술한 겁니다. 삼국유사와 제왕기 2가지가. 자, 그 중에 이제 뭔가 봅시다. 이건 2개 찾으라는 거고요. 삼국유사 제왕기. 불교사 중심 썼다. 그럼 스님이 쓴 책이 있죠. 이겁니다. 이거는 유교사 중심, 유교적 합리주의. 이거는 불교사관입니다. 불교사관으로 쓰다 보니까 합리주의를 안 가고 그냥 신의사관을 채택해요. 합리주의와 신의사관이 반대말입니다. 자, 이거는 그 삼국유사의 그 제목인데요. 삼국유사도 왕대사가 있어요. 정치사가 반입니다. 절반이. 왕력 기입편이 정치사인데 이게 거의 절반입니다. 그리고 뒤에 목차들이 이제 그 불교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불교 얘기 한 반이 되는데 이게 불교 서적이라고 했고 불교 얘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정치사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삼국유사입니다. 그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에 쓰이지 않은 나머지 얘기를 쓰겠다라는 거예요. 유사라는 것은. 유사가 나머지 얘기라는 뜻입니다. 그 삼국유사가 쓰지 않았었던 신의사관, 즉 야사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삼국유사가 쓰지 않았던 불교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특징입니다. 자, 또 봅시다. 중국과 우리나라 이야기를 썼다. 그러면 제왕운기입니다. 제왕운기 할 때 제가 황제, 왕은 왕, 우리나라 왕을 말합니다. 중국과 우리나라 얘기를 운은 시, 운율 있게 시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과 우리나라 이야기를 시로 썼다 그러면 제왕운기 말합니다. 이런 거 놓고 모르면은 난 놓고 격시도 모르는 겁니다. 뭐 되게 많은 것 같지만은 5개 가지고 돌려서 내는 거예요. 5개 비교할 줄만 알면 됩니다. 암기 안 해도 돼. 비교를 할 줄 알면 돼요. 비교를 할 줄 알면. 객관식 공부하는 방법이죠. 그게 무식하게 모든 걸 다 암기하겠다고 다 암기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뭐에 비해서 이렇다라는 걸 대비할 줄 알면 되는 겁니다. 편년체 없어요. 고려시대는. 이게 일제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자, 유네스코 기록 유산 된 게 역사서는 없습니다. 고려시대는. 조선시대도요. 역사책은 없어요. 역사책 중에는 실록하고 승조원일기 같은 왕실에서 편찬인데 국가기록물 있죠. 왕실의 편찬인데 그것만 유네스코 되어 있고요.
역사책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자, 삼국사기 두 문자를 유신사기라고 해요. 유기적 함주사관, 신라가 승했다. 그리고 신의사관 배격했다. 유학자를 쓴 책에는 평가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행동 잘했네. 저런 행동 못했네. 왜냐면 유학자가 쓰는 책의 목적은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가 들어갑니다. 그걸 사론이라고 해요. 사론. 기전체다. 자, 이런 스님이 쓴 책은 고기불신입니다. 고기불신. 고주선부태했다. 자, 기사본말체다. 불교사관이다. 신의사관 들어갔다.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세 가지 열전으로 구성되었다. 이게 기전체인데, 기전체는 본기라고 해요. 본기와 열전 들어가는 게 한 글자씩 다 갖고 기와 전체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본기라는 말을 쓰는 거는 황제국가고요. 세가라는 말을 쓰는 것은 제후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고려는 황제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기라는 말 썼던 거고요. 조선은 스스로 제후국으로 격화시켰기 때문에 본기라는 말 안 쓰고 세가라고 쓴 겁니다. 기전체라는 뜻입니다. 자, 기전체는 언제? 정사를 기전체로 씁니다. 고려시대, 조선시대 정사는 뭐가 있을까요? 항상 앞에 왕조가 멸망하고 나면 뒤에 왕조에서 그 이야기를 써줍니다. 그래서 고려시대는 삼국사가 쓰여진 거고, 조선은 뭘 쓸까요? 고려사를 쓰겠죠, 고려사. 그 고려사가 기전체라고, 고려사가. 아시겠죠? 자, 남북국력을 처음 사용한 것은 뭐다? 발해고입니다, 발해고. 동국통감은 편년체예요. 자, 요거는 전대왕조를 편찬한 거고, 요걸 다 모아서 이제 통사를 처음 만든 게 동국통감입니다. 동국이 뭐라고? K통감이라는 건데, 감은 역사사자랑 같은 말입니다. K통사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최초 한국조 통사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일기체, 편년체로 쓴 겁니다. 자, 사초시정기, 실록체를 했다. 실록 말하는 거죠, 실록. 왕명출합 담당하는 교사했다. 일기체로 썼다. 편년체로 썼다. 승지가 있다. 승정원에서 만든 일기 말하는 거죠. 승정원 일기 말합니다. 국왕의 비서기관이 승정원입니다. 거기서 만든 거 승정원 일기라고 하는 겁니다. 정주가 쓴 일기는 일성록, 매일 성찰하는 기록 말하는 거죠. 일성록 말합니다. 일성록. 자, 비국은 비변사 말이에요. 비변사. 비변사 등록이라는 뜻이고. 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이 왕실 편찬물 있잖아요. 자, 제가 흔히 그 국가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여기가 왕, 여기가 정부, 이제 이게 백성들입니다. 여기서 편찬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궁궐 안에 있는 대표적인 세 개의 기구가 있습니다. 그걸 홍예승이라고 하는데요. 자, 왕실에 있는 대표적인 그 기구 세 가지를 홍예승이라고 합니다. 홍문관, 예문관, 승정원이 있는데, 자, 예문관의 관리다. 하급 관리가 춘추관 관리하고 겸직하는 관리예요. 여기 관리들이 매일 국왕이 국무회의 할 때 그 기록들을 남기는 사람들입니다. 그거를 역사의 초안 사초라고 합니다. 이 사초를 기반으로 쓴 게 실록이고요. 승정원에서 쓴 매일매일의 업무 일지를 이걸 승정원 일지, 승정원 일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그리고 왕이 한 게 있죠. 왕이 직접 기록한 거. 이걸 일성록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왕실과 정부의 행사를 기록해갖고 일종의 보고서를 만들어 둔 거. 나중에 누가 결혼하거나 누가 죽고 나면은 그들이 이제 참고하고 쓸 수 있게 만든 보고서를 의궤라고 합니다. 실승일의. 이거를 이제 왕실 편찬물이라고 제가 부르는데요. 이게 이제 다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단 말이야. 다 현존하고 있고요. 잘 격침해 두세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실승일의라는 게 있습니다. 실승일의. 되게 잘 기억해 두세요. 상당히 잘 나오니까. 자, 기근에 대비한다. 기근이 구황이라는 겁니다. 황이라는 거, 황. 기근 황자. 기근을 구한다. 그의 구황입니다. 구황 찬류라는 게 있다. 한능검에서는 요게 유난히 잘 나와요. 명종 때 책입니다. 명종 때 왕대사로도 나옵니다. 한능검에서는 상당히 잘 나옵니다. 잘 격침해 두셔야 됩니다. 자, 상품작물에 대한 얘기가 있다. 상품작물 얘기 들어가는 게 실학서적이라고 합니다. 실학적 농서라고 해요. 농사직설, 농가 집성단계까지는 성략적 농서라고 해요. 그 뒤부터 이제 실학적 농서라고 합니다. 상급진흥에 힘쓴다. 양반도 상급에 종사해야 된다. 이게 중상적 견해를 말합니다. 중상 찾으면 돼. 여기 우선해, 우선. 여기 둘은 형이 할게, 형이. 유영원 이익은 중농이고요. 자, 서유가 백과사전은 임원경제지라고 합니다. 임원경제지. 가끔 나와요. 자, 3급,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색본은 안 보셔도 돼요. 3급은. 자, 구종대 편찬한 거, 1893 편찬한 거는 동의수사본이다. 이자마, 사상의학. 자, 이제 두 번째로 사상 편찬 말고 이제 문화재를 좀 보도록 할게요. 문화재, 국가유산 문화재. 자, 삼국시대 탑은 딱 4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중에 남아있는 건 3개밖에 없어요. 미정이가 너무 분해. 미정이가 어디 여자라고요? 백제 여자입니다. 미정이가 분해. 분항은 선동경 때 만든 그 탑이고요. 자, 미륵사탑, 정리사탑, 분항사탑, 황룡사탑. 그중에 황룡사탑은 목탑이라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그중에 이 3개를 가지고 계속 돌려내는 겁니다. 3개를 가지고. 자, 그중에 무왕이 만든 게 뭐라고요? 요겁니다, 요거. 석탑인데 되게 뚱뚱하게 만든 거 있죠? 같이, 목탑은
밑에 목조 건물을 올리고 위에 목조 건물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밑에를 되게 넓게 만듭니다. 목조 건물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되게 넓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목탑으로 오해하고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만들었다는 거지. 석탑은 이미테이션이기 때문에 그냥 돌멩이를 올리는 거예요. 여기다 기둥하고 지붕 이미테이션만 만들어 놓고 올리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진짜 그냥 목탑처럼 모양을 내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목탑 형식을 그대로 간직한 석탑이다. 목탑에서 석탑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석탑이다. 석탑 중에는 제일 빠른 거다. 같은 말이에요. 그게 같은 말. 1번이죠. 자, 이거는 불국사 다부탑이고요. 이거는 이제 이게 불황사탑이죠. 이거는 이제 발해 영광탑이고요. 이거는 이제 정림사지 5층 석탑이라고 하는 겁니다. 5층. 자, 또 봅시다. 삼국시대 석탑. 삼국시대 나왔네. 삼국시대 나왔으면 그 셋 중에 찾으면 되는 겁니다. 사진이 나왔다면은. 가장 큰 석탑이다. 근데 목탁염식이다. 사리 부경기가 최근 발견되었다. 익산 미륵사탑 말하는 겁니다. 자, 또 봅시다. 선동경 때 건립했대. 3개 중에 찾는 거예요. 이거 저 사진 안 나오면 4개 중에 찾는 거고 미정분 중에 찾는 건데 뭐 신라 건 하나밖에 없잖아. 신라 남아있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분황사탑 말하는 요거 말하는 거예요. 신라 석탑 중에 제일 오래됐다. 신라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뭐 삼국시대는. 그리고 신라 건 대부분 통일 이후의 겁니다. 자,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쌓아올린 탑이다. 이게 저기예요. 원래 돌을 이마만큼만 돌을 여기다 이제 기둥 무늬 새기고 뭐 해갖고 올리는 건데 이건 그게 아니라 돌을 조그맣게 쪼개갖고 벽돌 쌓듯이 이렇게 쌓은 거예요. 이거는 자세히 가서 보시면은 벽돌처럼 쌓아놨습니다. 벽돌은 흙을 구워갖고 인공적으로 만든 돌이고요. 이건 그냥 돌이에요. 그냥 돌인데 벽돌처럼 쌓아올린 겁니다. 그래서 석탑이에요. 이거는 벽돌탑이 아니라 모양만 벽돌 모양을 모방했다는 거지. 자, 이겁니다. 분황사지 오전석탑. 그래서 모전석탑, 벽돌을 모방한 석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장건의를 했다. 자장대장, 황룡사 9층탑이고요. 자, 신문왕 때 통일 이후 탑은 3층입니다. 3층이 이제 정형화돼요. 3층 아닌 것도 있긴 있지만 3층이 정형화됩니다. 삼국시대는 3층이 아예 없고요. 3층 하면 통일 이후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전형적인 탑이다. 가문사탑입니다. 그게. 석가탑하고 구분할 때 차이점 뭐냐면요. 여기 그 위에 첨탑이 있죠. 첨탑이 여기는 쇠만 남아있어요. 석가탑은 그걸 복원한 거라 쇠 말고 거기에 다른 모양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로 가지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3층 석탑 무정원 대란을 발견했다. 저희 불국사 말하는 거죠. 불국사 3층 탑에서 나옵니다. 이거 석가탑이라고 하는 거죠. 발해탑은 영광탑이라고 해요. 영광탑. 발해탑은 유일하게 남아있는 탑입니다. 온전한 채 남아있는 거는. 통일 이후 탑은 간불안 진전이라고 합니다. 나 통일하고 불안했었는데 지금 마음 많이 진전됐어. 영광이야. 간불안 진전 영광. 자, 가문사탑, 불국사탑. 자, 그리고 안동, 법풍사 7층 전탑이 있고요. 이건 강원도 양양의 진전사지 3층 석탑이고요. 영광탑이 있습니다. 영광탑도 5층 탑이에요. 자, 요런 걸 다각다층이라고 하는데 다각다층은 고려시대 특징입니다. 고려탑으로 1순위입니다. 제일 잘 나오는 거예요. 이걸 월경원이라고 합니다. 월경원. 이게 월정사 8각 9층인데 이건 몇각형이라고 말을 해요. 일정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얘는 몇각형이라고 말은 안 합니다. 그냥 10층이라고 해요. 경천사지 10층 석탑. 이거 지금은 국립박물관에 있습니다. 신라전시 되고 있어요. 이건 야외에 있습니다. 원각사 10층 탑입니다. 원래 탑은 짝수로 안 만들거든요. 짝수로 만든 거야. 이 원나라 영향받은 기괴한 탑입니다. 기괴한 탑. 그리고 몇각형이라고 말하지 않는 게 여기는 버그마자, 그리고 위에는 사각형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둘은 모양이 아주 똑같다. 월경원 하시면 됩니다. 자, 불상 볼까요? 자, 불상은 삼국시대 불상이니까 삼국 대표하는 거 하나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영가칠련명 금동열의 입상, 백제 서산 마애불, 그리고 경주 베리석불 혹은 베리삼전불, 이게 경주 베리삼전불, 이게 서산 마애불, 백제 미수로 불리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고려때 불상이에요. 고려때 불상. 자, 이 금강 날출자 형태, 요게 이제 신라 금강을 말합니다. 이게 뭘 뜻하는지는 아직까지도 해석이 좀 분분해요. 자, 가야유산 판갑옷 아주 잘 나옵니다. 잘 나오니까 기억 좀 해두세요. 이거는 이제 호흡명 그릇이라고 해갖고 신라 땅에서 발견된 건데 고구려 문화유산입니다. 장수왕 때 만든 걸로 봐요. 칠지도. 자, 김해 대성동 고분군 가야죠, 가야. 자, 판갑옷 잘 기억해두세요. 금강가야 대가야 둘 다 판갑옷이 있었습니다. 이게 산수문전입니다. 백제 산수문전. 자, 이제 고려문화재 한번 볼까요? 고려불상. 자, 고려불상은 이 33이 나와요. 33. 관화소, 안팎에서 괜찮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원래 춘궁리 철부였었는데 광주 춘궁리 지금은 그 지명이 이제 하남으로 들어가갖고 하남 사창동입니다. 하남
하사창동 철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하소하면 돼요. 안팎에서 괜찮소 하면 되는데 이게 조금 외우기 좀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그 불상이고요. 이거는 마애불입니다. 마애불. 그 자연 바위에다가 새기는 걸 마애라 그랬었죠. 이게 관촉사 석조 미륵부살 입상. 이건 석불. 자, 광주 충리철불. 하남 하사창동 철불. 이건 철불이고요. 이거 영주 부석사 소조 안미타이르 자상은 이건 흙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재질이 하나씩 다르다. 한번 봅시다. 이게 관촉사 석조 미륵부살 입상이고요. 자, 이건 팔공산 불상입니다. 이게 은진미륵으로 불리는 겁니다. 관촉사. 고려시대 최대 규모다. 되게 큽니다. 큰데 이 큰 거는 그 지역 세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논산에도 굉장히 큰 세력이 있었구나. 지금은 논산하면 집 떠나고 슬픈 꽃밖에 안 되는데 저런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지역에 옛날에 굉장히 큰 지도력을 가진 집단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준단 말이에요. 자, 이게 안동 이천동 마애불이고요. 마애 자연 노래다 새겨놓은 거. 이건 백제 서산 마애불. 이 파주 용미리 마애불입니다. 예. 안동 이천동 파주 용미리. 괴산 원풍리 마애불은 잘 안 나오더라고. 이 두 개가 주로 나오고요. 자, 고려때 불상이 아닌 것은 석굴암 분전물이 아니죠. 자, 이게 그겁니다. 광주 충리 철불, 하남 하사창동 철불이 있죠. 자, 이게 그겁니다. 영주 부석사 소조 안미타이르 사상. 그러니까 부석사는 부석사 절 자체가 중요해요. 화엄종이 만들어진 의상이 만든 절이라는 거. 그리고 요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그 건물을 뭐라고 하냐면 부석사 무량수전이라고 하거든요. 그 무량이라는 게 한자인데요. 이게 인도로 하면은 그게 아미타입니다. 아미타. 그게 무한한이라는 뜻이에요. 무한한. 그래서 무량수전 안에 소조 아미타이르 사상, 아미타불이 있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무량수전도 아미타전이라는 뜻이에요. 아미타전. 무량수전도 아미타전 안에 아미타불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도 하남에 있는 겁니다. 약사열의 좌상입니다. 약사열의 불. 고려시대 겁니다. 자, 아닌 것은 2번이 아니고요. 나머지 다 고려시대 겁니다. 자, 129번 볼까요? 다각다층탑. 월경, 원경 하시면 됩니다. 월경이 고려때 거고요. 원각사탑은 조선 겁니다. 자, 월정사 8각9층탑. 일정하게 올라가죠. 이게 월정사입니다. 이게 바뀌죠. 이게 이제 경천사 10층탑이에요. 몇 각형이라고 얘기를 못한다. 달라지기 때문에. 자, 고려 전기 때입니다. 이건 후기 때, 원간석기 때 들어온 곳이고요. 다부타, 통일신라 때. 정림사 5층탑. 자, 안동 신세동 전탑이고요. 안동 법훈동 전탑이고요. 자, 130번 볼까요? 자, 고려 몽골과의 교류를 보여주는 거. 이겁니다. 이게 원나라 영향을 받은 겁니다. 원나라 라마불교 영향을 받아 만든 겁니다. 이거는 서역과의 교류를 보여준다라고 해요. 그 원성왕릉을 괴릉이라고 하는데요. 그 앞에 문인상이 있거든요. 그 무인상을 보면은 아무리 봐도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이 턱 수염이 덥수룩하게 곱슬곱슬하게 많이 나 있고요. 눈은 되게 부리부리하고 코도 매부리 코입니다. 그래서 이건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서역 사람이 아닐까. 그러니까 실제 아라비아 쪽 기록에 보면은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신라 기록이 8세기 때 기록인데 여기를 황금의 나라로 묘사하고 있고요. 산천이 되게 좋은 곳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막에 살던 사람이니까 여기 한번 놀러 왔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냥 물도 풍부하고 나무도 풍부하고 그런데. 그래서 사람이 살기 너무 좋은 곳이다라고 해갖고 눌러 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이런 증거도 이렇게 보인단 말이지. 자, 이거는 충주 정토사, 홍법국사 실성탑입니다. 이건 승탑이에요, 승탑. 자, 이제 목조 건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맛배지방의 주심프 건물이다.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것이다. 가장 오래된 거 하면 고려입니다. 목조 건물은 고려 때께 제일 오래된 겁니다. 고려 후기 때께 제일 오래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 께 나와요. 이 둘을 섞어냅니다. 그러니까 고려 때께 제일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선 후기 때께 이제 잘 나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고려 후기 때 남아있는 게 총 8개 남아있는데요. 총 8개. 그 중에 주심부가 5개 있어요. 복무수조 강이라고 해갖고,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응전, 부석사 조사당, 그리고 강릉 객사 문 남아있어요. 5개 남아있습니다. 다포 건물 3개 있어요. 성석심이라고 해갖고, 성불사 응진전, 서광사 응진전, 심원사 보광전이라고 해갖고요. 8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후기 때 제일 잘 나오는 거는 뻐끔한데, 이게 뻐끔뻐끔 담배부터 불타고 다시 만든 겁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전란으로 불타고 다시 만든 거예요. 다층 건물이라는 게 특징이에요. 다층. 궁궐이 아닌데, 성곽이 아닌데 다층 건물이다 그러면은, 조선 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가장 오래된 거 찾으니까 고려 거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 강릉 객사문은 거의 안 나오니까 이 4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잘 나와요. 조사당도 거의 안 나오고 3개가 잘 나옵니다. 복무수가. 그 중에 봉정사 극락전이 제일 오래된 겁니다. 이게. 극락이니까. 극락이 제일 오래된 겁니다. 자, 됐고요. 이렇게 다층 건물 나오면 조선 후기입니다. 다층 건물. 요것도 조선 후기 때 건물입니다.
고려시대 문화유산이 아닌 것은 다층, 이거 아닙니다. 이건 조선 후기 때입니다. 자, 북모신조 있죠. 북모수조, 그리고 성석심, 그게 고려 때 건물입니다. 자, 고려시대 한강기법. 도자기에는요, 도자기를 꾸미고 싶은데, 특히 고려시대는 귀족 사회라 화려한 청자를 좋아하고, 백제는 사대부 사회라 검소한 백자를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청자는 귀족이 좋아하니까 막 꾸미고 싶었단 말이에요, 되게. 근데 꾸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그림을 그리면은 이거 불로 떼거든, 도자기는. 불 뗄 때 다 녹아 없어집니다. 그래서 기껏 하는 게 음각, 양각, 구멍을 뽕뽕 뚫는 투각 같은 정도밖에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강화도로 가서 무신직건기 즈음에 있잖아요. 뭐가 유행하냐면은 요런 거 청자에다 그림을 그린 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건 그림이 아니에요. 그림이 아니라 홈을 파갖고 거기다 이물질을 집어넣은 겁니다. 다른 색깔의 흑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고 그대로 구우면 이게 그림처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청자인데 바깥에 그림이 있다 그러면 그 상감청자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감청자. 자, 고려시대 문화유산이 아닌 것은, 자, 논산 개태사 철라. 개태사라는 절은 남아있지 않고요. 그 철 솥이 남아있습니다. 엄청 커요. 도대체 몇 명이 있었던 거야? 라는 걸 상상하게 할 만큼 큽니다. 그래서 상당한 규모의 사람들이 있었던 곳임을 보여줘요, 거기도. 수덕사 대흥전. 자, 원각사 10층부터 하면 조선이죠. 안동 이천동 마열의 입상이라는 거 있죠. 관아소, 안팎의 관아소. 고려시대 불상이죠. 원나라탕 양식. 자, 요겁니다, 요거. 10층 탑이다. 10층 탑은 웬만하면 안 만들어요. 좀 기이한 탑입니다. 그 10층 탑 만든 게 원나라 라마불교 영향입니다. 이게 강원도 양양의 진전사시 3층 석탑인데요. 이게 탑신과 벽면에다가 불상을 새겨놓았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그게 특징이다. 자, 36번. 조선시대 목탑을 묻고 있네요. 자, 현존하는 유일한 조선 목탑이다. 조선시대 거 묻고 있네. 다층 건물들. 자, 그 중에 목탑은 딱 하나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조선 후기 거 하나만 남아 있어요. 목탑은 그냥 목조 건물 말고 목탑. 그게 뻐끔마 중에 법주사 팔상전입니다. 법주사 팔상전. 자, 이게 사실상 유일한 목탑이다. 그러니까 목탑이 현존한다는 말은 다 틀린 겁니다. 이거 빼놓고는. 자, 도자기 한번 볼게요. 회회청. 회회가 아라비아라는 뜻이에요. 회회는 아라비아라는 뜻입니다. 자, 거기서 발생, 거기서 나오는 파란색 안료가 있다는 거지. 그거를 코발트라고 합니다. 자, 도자기 그림 못 그린다며. 이건 그린 겁니다. 코발트라는 것만 불에 안 녹아요, 그게. 그래, 코발트 안료로 하면 이게 녹지 않고 그냥 그대로 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발트 안료로 만든 이 청아백자가 되게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전기 때는 그냥 순수한 백자를 좋아하더니 얘들도 이제 사대부들도 나중에 하니까는 막 화려하게 막 그려놓은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유행하게 됩니다. 조선 후기 때는. 코발트 안료를 사용해 만든 자기다. 전기부터 생산되었다. 원간석기 때부터 생산됐다라고 해요. 전기 때 생산되고 후기 때 이제 유행한 겁니다. 요겁니다, 요거. 그림을 그렸다, 파란색으로. 요거는 분청삭이라고 해요. 뭔지 모르겠지만 표면에 물고기 크게 그려져 있다. 그러면은 물고기 뭐 태극물이 그려져 있다 그러면은 그 분청삭이 말합니다. 자, 이제 그림 한번 볼게요. 자, 고려 때까지는 그림이 남아있는 게 거의 없어갖고요. 그림 한번 조선 문제로 나옵니다. 자, 조선시대 화가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곳이 있다 그랬었죠. 그게 어디? 몽고 송초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거기 가면 진풍경이 있다 그랬었죠. 몽고 송초 진풍경. 자, 이게 15세기, 이게 16세기. 이게 조선 후기입니다. 자, 목료도원도 고사간수도, 송화부월도, 초충도. 자, 이때 가면은 여류 뭐뭐뭐 하는 게 등장한다. 16세기 때는. 여류화가 신사입니다. 자, 진경산수화. 우리 거 그랬다는 겁니다. 진짜 경치. 여기는 중국에서 들여온 화첩 보고 베껴버리는 거였다면은 이건 진짜 경치를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는 우리나라 지명이 많이 들어가요. 금강산도, 인왕제석도, 인왕산 말하는 거잖아요. 자, 풍속화, 그리고 영통골 입구도, 이건 서양화풍이 처음 들어온 걸 말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산처를 살자로 표현했다. 진경산수화. 진경산수화의 대가, 겸재 정선의 그림이 요겁니다. 인왕산 그림, 인왕제색도. 이게 영통골 입구도입니다, 이게. 요거 이제 김정희의 그 세안도고요. 이게 목료도원도입니다. 목료도원도는 꿈속을 거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 자체가 되게 몽환적이에요. 색깔 자체가 이 몽환적인 색깔입니다. 자, 겸재전선 특별전에 들어갈 그림하고 나오죠. 같은 문제입니다. 요거죠, 요거. 요게 이제 고사관수도입니다. 선비들의 그림은 자기의 내면을 표현하는 거지 그림 실력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카톡 상태 메시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그런 식이야. 걔들이 그림을 그리는 목적은 깨톡의 상태 메시지 적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난 오늘 기분 이런 뭐 이런 거 적는 거예요. 사대부는 이래야지. 사대부의 그 대표 이 도도함 하면서 대나무를 그려놓고 뭐 그런 거 하는 겁니다. 그런 거. 도화사 화원 직업화가가 그린 거 말하는 겁니다. 단원 김홍도 말하는 겁니다. 직업화가인데 정주에 총애를 받았고 지방관까지 됐었어요.
자, 이게 풍속화, 단원 풍속화, 풍속화는 단원의 풍속화, 그리고 회원의 풍속화가 있는데, 단원 김홍도, 회원 신윤복이 있죠. 풍속화만 놓고 봤을 때는, 김홍도는 신선도, 그리고 산수도, 인물도, 여러 가지 다 잘 그리는데, 심지어는 궁궐 기록화 같은 것도 그리고 합니다. 다 잘 그리는데, 풍속화만 놓고 봤을 때는, 김홍도 그림에는 배경이 없어요. 신윤복 그림에는 배경이 있고요. 그게 차이입니다. 자, 이 김홍도 그림입니다. 자, 이게 초충도죠. 자, 단원 특별전, 단원 김홍도. 자, 이겁니다. 이거 벼타색하는 거. 요거는 단원의 제자였었던 김득신이 그린 겁니다. 파적도라고 해갖고 한가로움을, 적막함을 깨는 그림이라고 해갖고, 적막함을 깨는 그림이란 뜻입니다. 잘 쉬고 있었는데 고양이가 병아리 새끼 물고 왔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갑자기 한가름이 깨진, 그 한가하다가 갑자기 동적인 장면이 나타나는 모습을 되게 묘사를 잘했답니다. 자, 세안도. 자, 혜연이 남긴 작품하고 나오죠. 자, 혜연이 남긴 작품에는 그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배경. 그리고 도시 남녀의 로맨스 그림이 많다는 거죠. 도시 남녀의 로맨스. 월화정인이라는 거 있죠. 자, 이제 문화재 나라 이름이나 시기 적는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시기 문제. 자, 모지름 천장 구조 만든 나라. 고구려밖에 없습니다. 이 고구려밖에 없었던 걸 누가 이었다? 발해에서도 나타났다는 겁니다. 발해. 자, 벽돌무덤은 삼국 중에 백제밖에 없었어요. 돌문지 던날무덤 한국 중에 신라밖에 없었습니다. 12인상은 통일 이후에 나타난 겁니다. 통일 신라 때. 통일 이후 신라에서 나타난 겁니다. 발해가 아니라 신라. 자, 용두산 고분군 정효공주묘. 자, 이거 발해 말하는 거죠. 향약 구국방을 편찬했다. 고려입니다. 고려. 이거 조선은 집성방이라고 해요. 직지심처해주는 고려죠. 우왕 때. 우왕 우리가 최고야? 향약 집성방. 이게 조선입니다. 세종 때. 자, 세계주된 고려망국전도. 이거는 서양의 전례, 서양 문화의 전례를 보여주는 건데 조선 후기 때입니다. 서양 뭐뭐뭐 하면 후기라고 하시면 돼요. 서양 뭐. 서역하고 서양은 다른 겁니다. 서역은 서쪽 지역이라는 뜻이고요. 서양은 바다 건너 온 애들 말하는 거예요. 대항해 시대 이후로 바다 건너서 온 서양 세력들을 서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양 영향 그러면 조선 후기 때를 말합니다. 파적도 그런 식이. 자, 이거 풍속화는 조선 후기입니다. 한글 조선은 조선 후기 때 처음 등장합니다. 홍길동전이 처음인데 조선 후기 때 처음 등장하고 조선 후기 때 유행합니다. 자, 업문제. 조선 후기 가면은 실학의 시기 때 우리 국학도 발달합니다. 우리 국어 역사에 대한 그 연구가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한글이 최고야라는 말이 때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영조 때 신경줄의 훈민정음 운해, 그리고 19세기 순조 때 유희의 업문지 같은 게, 훈민정음과 업문이라는 게 한글이라는 뜻이거든요. 저술됩니다. 자, 연초가게. 담배는 조선 후기 때 들어온 겁니다. 전기수는 책 읽어주는 사람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국문소설은 조선 후기 때만 존재했었던 것이고요. 후기 맞습니다. 판소리, 탈춤, 산대놀이, 이걸 다 그 장터문화, 서민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서민문화. 서민문화가 발달한다. 자, 동학창시는 1860년 경주에서 합니다. 자, 이제 기타 괄호에 들어갈 말 형식으로 나온 문제도 한번 좀 모아서 볼게요. 자, 도기전례 보여주는 거. 금산사라고 했었죠. 금산사. 금산사사. 금동대학로. 자, 그리고 산소문전. 사택지역비 사신도 같은 게 도교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산소문전. 자, 그리고 금동대학로. 그리고 사신도도 되게 잘 나옵니다. 사신도. 사택지역비도 있고요. 삼국사는 유기사는 입각했다. 기전체. 자, 고려시대는 기전체하고 기사본말체 두 개가 있어요. 기전체, 기사본 두 개가 있는데 편집체는 없습니다. 그 중에 이거는 기전체입니다. 사기라는 게 기전체였었거든, 원래. 삼국지 유사는 기사본말체입니다. 유사는 나머지 얘기란 뜻이에요. 기사본말체가 기사를 다 적는 거거든. 본부터 말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그 방식입니다. 고려는 편집체 없어요. 자, 홍대경이 쓴 연행록, 연기가 있다. 연기. 연행기록을 두 글자로 연기라고도 합니다. 쓰던 시기, 후기 말하는 거죠. 고려망국전도. 제종원과 당백전은 그 개항기 때를 말하는 거고요. 자, 한글을 쓰던 시기에 볼 수 있는 것. 자, 제종원은 1885년, 당백전은 그 흥선대원군 집권기 때 만들어집니다. 이때는 볼 수 없겠죠. 왕조실록, 춘추관 관원들이 편찬을 참여했다. 맞습니다. 춘추관이 역사를 편찬하고 그걸 복원하는 곳입니다. 후기 청화백자 유행합니다. 맞습니다. 참선으로 하는 것을 선종이라고 해요. 책으로 부는 것을 교종이라고 하는 거고요. 초제는 도교 말합니다. 대성전, 전자 들어가면 절대자가 있는 공간이에요. 그 궁궐 아니면은 종교단체만 쓰는 말입니다. 그 중에 대성전은 유학의 절대자를 말하는 겁니다. 공자 모시는 곳이에요. 국립학교에 있습니다. 국립학교. 유학 관련이 있다. 성균관과 향교에 있는 겁니다. 자, 서학으로 소개되었다. 서학이 천주교가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반에서 동학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동학은 나중에 천도교로 발전하고요.
자, 제사 신주 보시는 분들이 정부 탄압받았다. 제사 때문에 탄압받은 건 천주교입니다. 서학입니다. 서학. 황새인 쓴 백서는 서학에 대한 탄압을 막아달랬던 겁니다. 이게 신유박해에 있었던 겁니다. 프랑스 군대한테 출정해서 우리 자유롭게 종교활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건데 매국행위한 거죠. 자, 벽이편 이런 거 알 필요 없고요. 이승훈 정약용이 했다. 적발되었다. 윤지충 뭐 했다. 조상에 대한 재산 문제였었다. 이게 저기죠. 서학 말하는 거죠. 자, 유불선 바탕으로 민간신앙까지 유소했다. 이게 동학입니다. 동학. 이것저것 다 섞여 있는 겁니다. 자, 동학 시천주. 그리고 동학의 경전을 동경대전과 용담유서라고 하는데 동경대전은 한문판이에요. 지식인판. 용담유서는 한글판입니다. 즉 하층민판. 두 가지가 있어요. 동학입니다. 자, 동학교주 최재우가 동학교주는 제시카입니다. 제시카. 제시손이라고 해요. 최재우, 최시영, 손병희로 이어집니다. 제시손. 자, 이제 전근대 지역사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한능검은 지역사단 두 문제씩 꼭 나오죠. 전근대 근현대 합체학관 두 문제씩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필요한 것만 좀 볼게요. 자, 고고나 전사학은 평양성까지 내려왔다고 해서 죽은 겁니다. 대동문, 보통문, 을밀대 이게 저 평양 말합니다. 안악국이나 대선산성이나 안악국이 이제 평지성 역할했던 거 대선 산성 역할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백제 문주와 웅진천도했다. 무령왕 부부. 무령왕이 있는 게 공주입니다. 공주, 웅주. 벽돌을 묻어보면 공주야만 있다. 성왕천도왕은 부여죠. 가서 이제 남부여라고 국호를 바꿨는데 그래서 국호가 지명이 된 우리나라 유일한 데가 있어요. 충청남도 부여입니다. 금동대학로가 이 부여 국립박물관의 가장 대표적인 전시물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공주 국립박물관의 대표적인 전시물은 무령왕릉입니다. 무령왕릉을 복원에다가 전시해 놓고 있어요. 자, 이 5층 탑은 부여입니다. 여기다 이제 소정방이 낙서해 놓고 갔단 말이에요. 소정방이 점령한 곳은 백제 전체가 아니라 부여였었단 말이에요. 부여. 거기 있는 탑에다가 백제 평정에 찌롱하면서 낙서해 놓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때 평제탑으로 이걸 오인했었다. 평제탑. 개들이 만든 탑으로 오인했었단 말이죠. 자, 계단식 적석총은 서울에만 있습니다. 자, 무령왕 부부, 무령왕릉은 공주에 있고요. 능산리, 공송, 부릉부릉이라고 해요. 공주 송산리 고분군이라고 하고요. 부여 능산리 고분군이라고 합니다. 자, 금동대학로 부여, 정림타탑 부여, 미륵사탑은 익산에 있는 거고요. 관복리 유적이 지금 그 부여의 그 도성증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한 90% 이상은 도성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산성이 이제 부소산성이고요. 항상 편지성과 뒤에 방어하는 산성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죠. 자, 부여입니다. 부여. 자, 황산벌 전투는 논산입니다. 논산 지금은 뭐 그 군대밖에 생각 안 나지만은 백제가 멸망한 마지막 전투 황산벌 전투고요. 그 후백제가 멸망한 마지막 전투는 이제 경북 선산의 일례천 전투라고 하는데 거기서 패하고 신거미가 쭉 쫓겨와요. 쫓겨왔다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마지막 싸웠던 데가 또 거기도 논산입니다. 그래서 백제 후백제가 다 망한 지역. 지금은 이제 군대 갖고 되게 슬픈 데고. 자, 그게 논산입니다. 논산에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있는 거 아시죠? 군대 갈 때 그거 보고 가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아마. 지금은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지만 예전에는 아마 굉장히 큰 집단이 있었던 지역이었을 겁니다. 그런 큰 불상이 있는 걸 봐서는. 자, 보덕국 익산이죠. 나무주사위 안압지 줄토된 겁니다. 안압지. 청해진 완도입니다. 가끔 완도 진도 바꿔서 내더라고. 전라도는 전주하고 나준 말이에요. 지금 아마 도 이름을 만든다면은 전라도는 어떻게 붙일까요? 전광도라고 하겠지. 전광도. 전주, 광주. 경상도는 뭐라 부를까? 경주, 상주가 지금 큰 도시 아니죠. 경주, 상주 대신에 뭐라고 할까요? 대부도라고 하겠지. 대구, 부산이 갖고 대부도라 부르겠죠. 이때는 전주, 나주가 컸었던 곳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고려 때 생긴 도 명칭들입니다. 자, 반남면 고문이 있다. 미스테리죠, 우리 고대사에. 누구의 무덤일까? 왕릉급 무덤인데 거기는 우리 왕 도성이 있었던 곳이 아니란 말이죠. 마한 세력의 마지막 거처지가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자, 왕건이 여기를 배후에서 공격하면서 이제 왕건이가 그 시중으로까지 광평성 시중으로 승진하는 계기가 됐던 거고요. 자, 우리나라 유일한 고구려비, 한반도에는 유일한 고구려비는 충주에 있습니다. 고구려비 딱 3개 남아 있는데 2개는 지방 지역, 중국 지역에 있고요. 우리나라 유일하게 딱 하나 있는데 그 중원 고구려비, 충주 고구려비입니다. 그리고 중앙탑이라는 게 있어요. 그 충주 가면은 그 이정표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마 중앙탑이라고. 탄금대, 충주입니다. 자,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 있는 곳, 석불 있는 곳, 관촉사입니다. 만저 개성에서 일어났던 거죠. 자, 고려 수도는 개성이잖아요. 자, 진울의 생애활동 보여준다. 진울의 수선사 활동했던 게 순천 송강사입니다. 다시 절사운동은 다시 출가하는 기분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반도를 보면은
개성이 서울이었었고, 여기 지금 서울이었었는데, 유배를 보냈대. 유배 형은 뭐 500리, 1000리, 3000리, 2000리 해갖고 리수에 따라갖고 죄가 무거운 거거든요. 근데 한반도는 3000리가 나오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 데를 보낼 때 섬으로 보내거나 제일 끝단으로 보내는데, 당시 사람들의 관념은 지금 방향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 관념은 경상도를 동으로 보고요, 이쪽을 서로 보고 이쪽을 북으로 봤어요. 함경도를. 전라도는 남으로 보고요. 그래서 제일 먼 유배지라고 할 때는 함경도하고 전라도를 얘기했었습니다. 참고삼아 알아두세요. 그래서 제일 먼 데로 간 거예요. 전라남도 순천 송광사. 자, 법화신앙, 요새 신앙교사원도 이 사람도 전라남도로 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출가하는 기분으로 제일 먼 데로 간 겁니다. 전남 강진 백년사, 백천만이라 했었죠. 천태종 승려고 백년사, 결국 만덕사에서 백천만 법화신앙을 강조했다. 자, 몽골대 임시도 강화도고요. 배종손 삼별초. 자, 배종손은 저 진도까지 갔다가 진도에서 죽습니다. 제주도는 못 가요. 진도에 있었다. 강화도하고 진주에 있었던 겁니다. 용장산성이 그래서 진도에 있어요. 강화도는 거기서 반란 일으킨 거고요. 실제 이제 가서 거점을 구축한 건 진도고, 진도가 사실 이들의 왕국이고요. 그 진도가 이제 함락당하면서 마지막 도망간 데가 제주도인데, 제주도는 거기는 뭐 왕국으로 보기엔 제일 오래 머물렀지만은 왕국으로 보기는 좀 그렇고, 마지막 잔여 세력이 버틴 곳입니다. 진도가 핵심입니다. 삼별초 반란은. 삼궁주사 집필한 곳, 저 경북 군위 인각산, 경북 군위뿐이에요. 이런 스님이. 그래서 삼궁주사는 신라 얘기가 제일 많다라고 해요. 이분이 경상도 분이기 때문에. 그 물리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다닐 수 있는 곳이. 전라도, 지금 북한 지역까지 서술을 많이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 아는 곳, 가까운, 태어난 곳, 가까운 곳 위주로 하다 보니까는 신라나 가야 얘기가 제일 많아요, 여기도. 자, 25, 자, 직짐철설, 청주 홍덕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일한 고인쇄 박물관이 있는데, 그건 청주에 있어요. 고인쇄 박물관. 거기에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이 그 청주에 있다. 중요하죠. 자, 고려 말에 조선왕조 개청을 찬성한 사람과 반대한 사람이 있었는데, 반대한 사람들은 이제 지방으로 낙향하죠. 대부분 경상도로 낙향하거든요, 그분들이. 그 신라 때부터 유학을 공부할 수 있었던 곳은 경상도밖에 없었어요. 경주밖에. 학교가 거기밖에 없었거든, 국립학교는. 그러니까 고려를 건국했지만은 관료 세력은 누가 차지하냐면 경상도 사람들이 거의 다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만 왕씨 나라지 사실은 그 신라 나라가 됐어요. 경순하게 진짜 신의 한수를 쓴 것 같아요. 항복하고 신하들을 데리고 쭉 올라가는데 똑똑한 사람이 있어야지. 다른 지역은 다 호족 출신인데, 농민군 출신이고 막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들이 관료층을 두텁게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려 말에 신진사대부터 대부분 경상도 사람이었었어요. 정도전, 정몽주 이런 사람들 다 경상도 사람이었습니다. 그 낙향할 때 경상도로 하는데 정몽주는 낙향을 못하죠. 어서 죽죠. 개성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정몽주가 피살된 곳은 개성입니다. 개성의 만월대, 이게 이제 고려 궁궐이, 조선왕조 개창하고 고려 궁궐이 이제 흔적만 남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 빈터에 달뜬 모습이 빗대갖고 이제 만월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왕건능 공민왕릉이 있다. 선축교, 정몽주가 죽은 곳이죠. 개성입니다. 자, 청주의 흥덕사, 상당산성, 용두사 철당간이 이게 광종 때 만들어진 겁니다. 거기에 글이 몇 글자 적혀 있는데, 광종에 연호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광종 때 연호 사용했다는 게 실지 증명이 된 사례이기도 합니다. 청주입니다. 자, 부군리 고인돌, 고려궁지. 고려궁지는 개성 아니면 어디밖에 없다. 강화도밖에 없습니다. 예, 고려 수도는 그 두 군데였었으니까. 자, 조봉암 선생 추모비가 있다. 강화도입니다. 팔만대증경 보관은 이동해서 보관하는 곳이다. 합천 해인사에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경남 합천. 여주에 영릉이라고 있는데요. 영릉은 세종릉하고 효종릉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뭐 시험에 나오거나 아셔야 될 것은 세종릉이 나올 겁니다. 이 꽃뿌리 형차 쓰는데 세종이 거기에 붙였습니다. 세종 엄마가 민씨잖아요. 태종 부인이. 그쵸? 그 민씨가 여흥민씨거든. 여흥이 여주거든. 여주민씨. 그러니까 외갓집 가서 저기 한 겁니다. 자, 세종 말하는 거예요. 훈민정음 창제했다. 30원에 사고가 설치된 것은 처음에는 평지 사고였다가 이제 전쟁, 임난 이후에 이제 산 사고로 옮기죠. 산에 있는 사고로. 평지 사고 만들었을 때 만든 데가 어디냐면은, 우리가 지금 그 조선시대 때 팔도라고 하지만 사실상 가장 힘이 있었던 데는 삼도거든요. 경상, 충청, 경상, 전라 이 삼도거든. 이거를 하삼도라고 합니다. 한강 이남의 하삼도. 거기 하나씩 설치했어요. 충주, 전주, 성주. 충주는 충청도, 전주는 전라도, 성주는 대구 옆에 조그마한 위성도시인데 지금은 그 주자 들어가는 게 대도시예요, 사실은. 그 경상도는 사실 상주, 성주, 경주 이런 데가 큰 도시였어요.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달라졌지만 지금은 거의 뭐 대구 주변에 이제
대구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그 뭐지? 캠핑 같은 거 갖다 놀러 갈 때거나 아니면 대구에 이제 그 농업 상품들 공급해주는 지역이 이제 성주가 그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 아, 그 역사는 되게 큰 도시고 위대한 도시입니다. 자, 그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춘추관까지 하면서 그 4대 사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 산으로 옮기는데 강화도에 정족산이라고 있거든. 그 양원수 아시죠? 정족산 성전투. 정량, 그쵸? 그 정족산이에요, 거기. 그 정족산에 사고를 보관했었다고. 나중에는 거기서 이제 병인양이 때 양원수가 큰 성과를 내기도 한 거고요. 자, 사고가 설치된 곳, 맞습니다. 평양에는 없어요. 신리백 배수해진 충주죠. 처음에 김윤호가 싸웠던 것은 그 스님으로 싸웠던 것은 용인이었었는데 용인으로 싸우고 나서 이제 공으로 군인이 됐단 말이에요. 군인 되고 싸웠던 건 충주에서 싸웁니다. 왜 충주 전투가 되게 많았었냐면은 충주가 있잖아요. 이게 충주가 그 상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어요. 즉 경상도하고 충청도의 그 경계입니다. 충주 바로 아래가 어디냐면은 문경세제, 문경세제, 세제, 조령이 있죠. 그게 이제 경계거든. 그게 충청도와 경상도 경계거든. 그래서 경상도까지 갔다는 말이에요. 충주로 왔다는 거예요. 충주 전투가 유난히 많아. 몽골 쳐들어올 때. 그거는 경주까지 들어갔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상도까지 들어갔다. 그 충주 전투에서 5차 침입 때 김윤호가 이제 큰 성과를 냅니다. 자, 촉성루, 김시민 장군. 아시죠? 진주죠, 진주. 진주성 전투. 자, 외관에 설치되었다. 외관은 그 부울진이에요, 부울진. 부산, 울산, 진해에 설치됩니다. 부울진. 자, 됐고요. 인조가 피신했다, 청강제했다, 남한산성. 남한산성 뜨면 병자호란이라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죠.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 정묘란 때는 후금이라고 합니다. 김상용이 순절한 것은 그 왕족들 일부하고 대신들이 강화도로 먼저 피난해요. 그리고 이제 왕과 세자가 뒤따라가려고 했는데 왕과 세자가 따라가는 것을 청나라 군대가 이제 그 길목을 막은 겁니다. 그래서 강화도로 못 가고 남한산성에 갇히게 됐던 거예요. 그 김상용은 거기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강화도까지 함락된다는 소식을 듣자 이 사람이 그 이제 자결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화약고가 폭발하는데요.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자결 순국했다라는 말도 있고 그 화약고 사고로 그냥 의도치 않게 죽었다는 말도 있고 그래요. 뭐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강화도입니다. 자, 우측 목탑에 팔성전이 있다. 목탑 유일한 목탑은 어디에 있다고요? 충청 북도 보은 속리산에 있습니다. 자, 하멜진이 필요한 것이 제주도입니다. 그 제주도 가면은 그 하멜이랑 표류지 그 기념하는 기념관이 있어요. 배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실내 기념관을 만들어 둔 게 있습니다. 아, 제주도 한번 가시 한 번씩 들려보세요. 자, 만동묘. 아, 이게 이제 노론의 근거지가 충청도라 했잖아요. 조선후기 때는 충청도와 경상도에 대립했었습니다. 이때 전라도는 정해를 모반 사건 때문에 반역행으로 찍혀갖고 안 컸고 둘이 대립했는데 충청도가 노론이고 경상도 남인이었었단 말이에요. 노론의 근거지가 충청북도 괴산에 화양동 서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화양동 계곡이 여름에 한번 꼭 가보세요. 계곡 진짜 좋은 데거든요. 속리산 자락이랑. 계곡은 정말 좋고 물도 진짜 이 거울빛에 비치듯이 깨끗한 데인데 화양동 서원이 거기에 있어요. 그 화양동 서원에 근데 서원 자체가 이렇게 큰 건물은 아니죠. 서원 제일 끝에 가면은 거기에 만동비라는 사당 그 흔적이 있는데 거기에 명나라 황제 제사 지내던 곳이었었다고. 이미 명은 역사 속에 존재하지도 않는 나라인데 존재하지도 않는 나라의 황제를 제사 지낸다고 추모하던 곳이었단 말이죠. 송시열 선생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얘들아 해야 돼. 해갖고 만든 게 그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는 건드려도 저건 절대 못 건드려. 명나라 황제 제사 지내는 곳은 절대 못 건드리는데 대원군이 저걸 없앴다니까. 하여튼 자, 가보세요. 한번 가보시 한번 들러보세요. 자, 청주 충북 괴산입니다. 충북 괴산. 장경영 외형은 저기 수원입니다. 수원 화성이었다가 본영이 한 1개 대대급이 있고요. 외형이 한 4개 대대급이 있어요. 외형을 더 많이 둡니다. 1영이 500명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500명 두고 외형에는 이제 그 2000명을 둔 거예요. 중앙군이 한 3000명 정도 있거든. 오군영이라는 중앙군대가 있는데 왕의 친위군을 중앙군하고 필적하게 만든 거예요. 뭐야 이게? 그것도 수원성에다 만든 거야. 수원성을 새로 만들면서 거기에 중앙군 규모만큼의 군대를 둔 거야. 뭐야 이게? 뭐 하려고 하는 거지? 그 이상하잖아 좀. 자, 정약용 유배진 책 쓴 데는 전남 강진 유배갔다가 18년간 유배하는데 본인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겠지만 우리 민족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을 남긴 계기가 돼요. 정약용이 유배간 게 경세유표합니다. 자산업 할 때 자산은 그 흑산의 다른 말이에요. 흑산할 때 흑자가 보기 싫다고 꼴보기 싫다고 그 다른 글자로 바꿔 쓴 겁니다. 정약전이 자산이라고 검은산이라는 건데 흑산이라는 말이 그 보기 안 좋다고 바꾼 겁니다.
자, 유계춘, 백낙신, 박규수, 빡빡이, 빼빼이, 이거 어디죠? 그 진주밀란 때 말하는 겁니다. 진주밀란 때. 진주입니다. 청주에 있었던 거, 직지심철이 있다는 거, 우리나라 고 인쇄박물관이 있습니다. 청주 가시거든 한 번씩 들려보세요. 청주 사람들은 지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지 인쇄본이 있는 거잖아요. 직지 활자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도 찾고 계세요, 그분들은. 그 버스 다니면 버스 광고판에 그게 있다? 직지를 찾습니다, 이거. 써 붙여놓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모르죠. 어딘가에 있다 다시 나올지도 모르죠. 그건 썩는 게 아니니까, 그 활자니까. 나오면 진짜 어마무시한 거죠. 자, 정문지 피사는 개성입니다. 자, 진주, 유계춘, 백낙신, 봉기했다. 김만덕은 제주 사람이고요. 그 여성입니다, 여성. 정조 때 그 거상, 여성 거상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셨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도민들 구제하는 데 썼다는 거. 그래서 여성이면서 신분도 높았던 사람이 아닌데,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굉장히 잘 보여줬던 사례입니다. 예, 우리 역사 속에서 이런 것을 찾는 사례가 많지 않죠.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사례라는 걸 찾는 사례가 많지 않죠. 그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어느 사회나 그 사회에 뭐 지배 세력 혹은 귀족층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현재 귀족층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만들어진 귀족층이라 천박합니다, 좀.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제 같은 관념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사회 공동체에 공헌하는 그런 의식과 그래서 그걸 역사 속의 흔적으로 찾아내갖고 우리가 배워야 될 표상으로 만드는 작업들이 좀 많이 미진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부각이 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길 좀 바랍니다. 경주에 가면 최부자라고 있죠,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안동에 그 이상용이나 그 서울에 있었던 이회영 육형제 같은 사람들은 또 이제 일제 강점기 될 때 그때 당시 이제 삼성 정도의 재벌이었었는데 전 재산을 독립운동에 투자하고 자기들은 그 밥 하루 한 끼씩 먹고 만원님들이 그 독립군이 옛날에는 노비들이 썼던 사람 그 옷 빨래를 직접 해주고 했었던 그 사례들인데 전혀 몰랐다 이제 지금 조금씩 부각되고 있잖아요. 뭐 바람직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좀 더 나아지긴 하겠죠, 그런 것들. 자, 그리고 궁궐 문제가 한 문제씩 꼭 나오는데요. 또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서울시 문제에서 궁궐 문제가 좀 나오고요. 서울시니까 지역문화재니까. 자, 그리고 한능검은 이게 제법 자주 나옵니다, 궁궐 문제가. 그래서 좀 봐두셔야 됩니다. 자, 태조가 한년을 처음 만든 게 경복궁이고요. 군자가 만년토록 큰 복을 누린다는 그 경전에 있는 글자를 따갖고 정두련이 지은 게 경복입니다, 경복. 원래 경축한다라고 할 때 경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국가적인 큰 기념일이나 그런 데나 경축이라고 쓰는 건데 요즘은 동네에서 누가 무슨 시합에서 이겨도 경축 이렇게 쓰더라고. 저기도 있어. 연예인들 그거 하는 말에 그 얘기 되게 많이 쓰는데 근황이라는 말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근황은 그 개인이 자기한테 근황이란 말 쓰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굉장히 높임말입니다, 그것도. 하여튼 막 쓰더라고. 그냥 친구든 뭐든 아랫사람이든 간에 요즘 근황이 어때요? 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렇게 쓰는 게 아닌데. 하여튼 그럴 수 있죠. 뭐 세상은 좀 변해가는 거니까. 자, 정두준이 궁궐과 주요 영화의 명칭을 정했다. 경복궁입니다. 북궐이다. 그래서 왕이 앉는 곳을 북쪽이라고 해요. 북쪽. 북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 이제 말씀드렸었죠. 여러분들이 어디인가에 들어가갖고 어디 기관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된다면은 그 기관장하고 식사할 그 기회가 있으면요, 기관장한테 슬쩍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기관장님 여기 북좌하시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뭐 그분이 모르면 어쩔 수 없고요. 알면 그분이 여러분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요놈 봐라 하게 될 겁니다. 그 가장 좋은 만자가 앉는 자리를 북쪽이라고 해요. 그래서 북좌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는 이걸 또 이렇게 표현해요. 남면한다라고 해갖고 왕이 신하들을 바라보는 걸 남면이라고도 합니다. 남쪽에 신하들이 앉으니까. 그러니까 왕을 중심으로 이제 동서남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북궐이라고 하고. 그리고 동쪽에 있는 게 이제 세자궁을 만들어줬고요. 그걸 동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태종이 한양 제천도 하면서 태종이 한양으로 다시 돌아올 때 정두준이 만든 저 궁궐에 들어가기 싫다 했고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로 만든 게 창덕궁입니다. 이게 두 번째 궁궐이 조선에 경복궁이 첫 번째, 창덕궁이 두 번째입니다. 역대 국왕과 왕비 신종 오시는 것은 종묘라고 하죠, 종묘. 묘는 사당이란 뜻입니다. 종은 종친. 종친도 원래 왕족한테만 쓰는 거거든. 지금 뭐 어디 김씨, 벽씨 뭐 다 종친이라고 하지만 원래는 왕족한테만 쓰는 겁니다. 그 종친들의 사당입니다. 자, 정전과 영년전 있는 데가 종묘입니다, 종묘. 거기도 정전이 있어요. 일단 전자 들어가면 절대자 있는 공간이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토지와 곡식 신한테 제사 지내는 게 사직이고요, 사직.
신농과 후식할 때 풍경 기원하던 곳이 선농단입니다. 이 선농단에서 제사 드리고 나와서 먹었던 그 음식을 설렁탕이라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 기원을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설렁탕의 기원이 뭐냐? 그 유목민족들이 먹던 음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니면 제사 드리고 먹던 것이다. 뭐 여러 가지 기원설이 있습니다. 자, 공자를 모시는 곳은 학교죠. 학교에 이 유학의 신을 모시는 곳이 있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죠? 대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대성전에 있는 곳을 문묘라고 합니다. 공자한테만 유일하게 왕이라는 말 붙이거든. 공자를 문선왕이라고 해요. 문을 펼친 왕이라고 해갖고, 그래서 이 문선왕이 있는 사당 그래갖고 문묘라고 하는 겁니다. 문묘. 이거 좀 더 큰 범위에서는 대성전이라고 하고요. 대성전. 자, 초계장신 관우 제사 지낸다. 관우 제사 지내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동묘입니다. 관우를 동관왕이라고 하거든. 동관왕. 그래서 이게 문무의 양대 신이에요. 문무의 공자와 관우가. 그 공자는 되게 유명하지만 관우는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죠. 관우 사당도 들어왔는데 유명하지 않은 게, 조선은 일단 문치 국가고, 뭐 관우는 하여튼 생각보다 많이 그렇게 사람들이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동묘는 그 옆에 그 풍물시장이 더 유명하죠, 사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역사를 마칩니다.